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여러분, 보통 하나의 주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곧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복수 의결권 주식과 관련해서 벤처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복수 의결권 주식이란 하나의 주식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주식에 이제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주식에 10개까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혹시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내 의결권이 희석되면 어떡하냐, 주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하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차등 의결권 왜 필요한가요, 생사님? 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기업의 영업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부에 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의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외부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복수 의결권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창업팀들에게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지분의 희석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무사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이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 거는 사실상 지난 2020년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이 제도에 어떤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어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앞서 설명드린 2020년도 약 10월경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복수 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벌기업, 특정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게 되면서 도입 진행이 좀 많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이 복수 의결권 주식 또 발행에 좀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세무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먼저 절차적으로 좀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정관에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한 발행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받을 자 아니면 어떻게 발행을 하겠다라는 발행 절차, 그리고 발행 가능한 복수 의결권 주식의 총수, 그리고 복수 의결권 한 주당 몇 개의 의견을 부여할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관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가 된 시행령안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요건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여기서 말씀드린 투자의 개념은 그 특수관계인 외의자가 투자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또 무한히 소유하지는 못한다고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경우죠? 네, 우선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주가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상실한다든지 대규모 기업 집단에 해당 기업이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수 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이제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시청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서 좀 활용 방법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현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금 정관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외부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가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의결권이 많이 희석되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복수 의결권 주식 없이는 추가 투자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포인트로 좀 설득을 하면 이제 충분히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업 상속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이제 복수 의결권 주식은 현재 법령 안에서는 상속에 이제 활용을 최대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상속에도 아무래도 여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복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보통주 한 주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부모님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럼 보통주 한 주당의 가치가 떨어진 후에 그것을 뭐 자녀가 무상으로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상속이 발생했었을 때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복수 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게 되면서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복수 의결권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는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속의 활용을 최대한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팁 알려주셨고요. 자, 어떤 제도가 나타나도 시청자들께 활용할 방법을 늘 제시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